대장동 비리, 화천대유 이런 뉴스가 검찰이 본격적으로 수사를 함으로써 더 빠르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국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그 인물이 한 이야기가 기사 제목으로 나오고 있고 이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봅니다. 이준석 대표가 이재명 지사하고 친분이 있는 인사가 내가 본 명단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말을 해놓으니까 이게 기사 제목으로 뜨는 것이죠. 이준석 대표가 명단을 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유력 인사 리스트가 있다. 안 그래도 그런 말이 계속 되고 있는데 거기 나타나서 내가 봤다. 이게 꼭 뭐 같습니까? 지난번에 윤석열 후보자하고 관련된 엑스파일 이야기할 때 누가 나타나서 내가 봤다. 역시 그것도 국민의힘 근처에 있는 그 언저리에 있는 인물이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뉴스는 이제 그렇지 않아도 대장동 이 민간 사업자에게 50억 원을 약속받은 유력 인사 리스트가 있다는 말이 돌고 있다. 이준석 대표가 바로 그 리스트를 봤다.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고 사실은 그렇게들 사람들이 이해함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계속 이런 이야기를 언론에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보도된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분들의 명예를 위해서 이름을 밝히지는 않겠지만 내가 본 명단에는 법조계 인사와 그리고 이재명 지사와 친분이 있다고 알려진 인사들이 포함되어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명단을 확인해보고 내부 규명 절차에 돌입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 아주 얄팍하고 그리고 사악한 그런 정치 농간을 부리고 있는 것인가 이런 느낌까지 듭니다. 정당의 대표가 그 존재가 불분명한 50억 클럽 리스트 그걸 자기가 받아봤다. 그러면서 아무도 지금 그걸 봤다는 사람이 없는데 당 대표가 봤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주목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나는 봤는데 민주당 조심해야 하겠다. 이제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화천대유 측에서는 여기 그 법적 조치를 하겠다. 설령 이것이 법적 조치로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준석 대표가 한 그런 발언 그리고 그런 행태는 체면을 잃은 일이고 그리고 마치 그 범죄자의 세계에서 주목받기 위해서 앞에 나서는 그런 사람 같은 그런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이번에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판교 대장동 게이트 특검법을 민주당이 수용해라. 이제 이런 그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그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 KBS 라디오에서 이 자기가 본 게 이 그 50억 클럽 리스트다. 근데 그거를 이름을 바꿔서 찌라시다. 이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윤호중 대표가 그러면은 최소한 국민의힘에는 3명이 더 있겠구나. 당연히 이준석 대표가 봤다고 이야기를 하면 상대방은 그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본전도 못 찾았다. 그렇게 봐야 할 텐데.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 대표가 역시 본색을 드러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찌라시에는 곽상도 의원 외에 서너 명이 더 있었다. 계속 봤다고 한다는 게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걸 말로 할 정도의 그런 수준이다. 그래서 그 윤호중 대표가 그걸 국민의힘 쪽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은 똥볼을 찬 거다. 앞에 속된 말로 똥볼을 차셨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게 이준석 대표의 입입니다. 속된 게 아니고 그게 그 사람의 상식인 것이죠.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이준석 대표가 받은 화천대유 50억 클럽 리스트 거기에 박영수, 권순일, 곽상도 그리고 이재명 지사와 친분이 있다는 또 다른 인사의 이름이 있었다. 그게 리스트라고 할 만한 겁니까? 뉴스 보도 다 된 것들 가지고. 그러면서 지금 곽상도 의원을 의원직 사퇴하게 하려고 지금은 이제 제명을 하자 하면서 이준석 대표가 이거를 그 역점 사업으로 밀고 있다 하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야기가 국민의힘 당내 의원들, 이준석 대표는 물론 의원도 아니죠. 그러니까 당내 의원들을 설득해서 그래서 계속 곽상도 의원을 제명하라고 압박을 하겠다. 그런데 시간이 좀 걸린다. 이런 말을 했는데 곽상도 의원은 일단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자기 당이 아닌 어떤 국회의원 한 명을 자르려고 이준석 대표가 자기 당 의원들을 찾아다니면서 저 사람 자르는데 동의해달라. 자기는 의원이 아니니까 그것 좀 해달라. 이러고 다닌다는 것 아닙니까? 역시 이준석 대표나 또 그의 사부라고 하는 사람이나 자기 옷에 먼지가 묻으면 그걸 털자고 정신 잃고 할 말 안 할 말 하고 있다. 만일 이것이 당의 뜻이라면, 만일 그것이 그 의원들의 뜻이라면 원내대표가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윤리위에 제소하고 이렇게 되면은 민주당이 어련히 나서서 잘라줄까? 뭐 그들도 똑같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곽상도 의원은 제명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앞으로 이와 관련해서 나오는 의원들은 모조리 이게 선례가 돼서 뭐 양쪽 다 제법 나와서 잘리겠죠.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을 저 우리 당이 아닌 곽상도 의원을 제명시키자. 그것을 앞장서라. 이렇게 해서 윤리위에 제소를 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이준석 대표는 지금 방송에서 하는 이야기가 이게 좀 우리 의원들을 설득하는데 좀 시간이 걸린다. 그게 좀 쉽지는 않지만 계속 밀어붙이겠다.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굳이 신경 써서 곽상도 의원을 제명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죠. 왜 그럴까? 이거 표결하면 민주당에서는 찬성해 주지 않을까? 혹시
민주당은 생각이 다른데 이준석 대표만 나서서 이렇게 요란을 떠는 것인가? 그렇다면 국민의힘에서 곽상도 의원을 제명하는데 정족수가 부족할까봐 이렇게 애를 쓰는가? 그러면 이게 탄핵 때하고 똑같지 않는가? 유승민 의원이 탄핵할 때 숫자 적게 나올까봐 그 표 긁어 모으러 다녔다 하는 뉴스가 많이 나와 있죠.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 그런 느낌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또 이런 소리도 했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곽상도 의원 아들을 보고 화천대유에서 그렇게 과도한 퇴직금을 줬겠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납득하기 어려운 게 곽상도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었고,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문재인 민주당 정권과 그렇게까지 위험을 무릅쓰고 싸웠던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바로 며칠 사이에 이준석 대표는 지금 저쪽에서 말도 하지 않는 곽상도 의원 아들의 문제, 아직까지는 뭐 그게 범죄인지 아닌지는 두고 봐야 하죠. 비정상적이다 이렇게 보기는 하지만 돈을 좀 많이 받았다. 혹시 무슨 불법적인 일을 하고 받았는가 이것을 밝혀내야 하는 그런 마당인데, 그 사람을 뛰어넘어서 이거는 그 아버지가 저지른 거다. 아버지 때문에 받은 돈이다. 그 국민의힘 당대표가 먼저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아버지론을 좋아하니까 그런데 그 집안에 아버지가 있고 자기 자식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거는 이번에 살인사건은 막내 네가 아니고 둘째 네가 저지른 게 분명해. 이런 소리를 하는 것이죠. 먼저 나서서 수사관이 오지도 않았는데 방송에다가 대고 이걸 떠드는 겁니다. 분명히 이상하죠.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봤자 사람들이 이준석도 나와가지고 그 기사에 제목이 올라가고 싶어서 또 저 짓을 하는구나. 다들 이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 그렇게 말을 해봤자 그게 결과로 이어질 수 없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의 말 때문에 결과가 나오지는 않는다. 이런 겁니다. 만일 아들이 이런 일이 있었다. 본인의 문제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준석 대표가 제명하자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다고 해서 국회의원이 제명이 이렇게 간단히 된다면 선거로 뽑힌 국회의원이라는 그 의원직의 목숨이 그렇게 깃털같이 가벼운 것인가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이죠. 비례대표도 그렇게 쉽게 자를 수 없는데 지역구 의원을 그저 아들이 어땠다 해서 자르겠다고 저렇게 팔 걷어 붙이고 다니는 이준석. 그 말하는 것은 자기가 한 일은 넘은 정치인처럼 그렇게 노회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준석에 대해서 아주 진저리를 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같이 적어도 40년, 50년 이렇게 인생을 살아봤다. 그래서 그동안에 같이 살면서 사람이 산다는 것은 이런 한계도 있고, 또 남을 공격할 때 그렇게 바늘로 찌르듯이 해서는 안 된다. 또 앞으로 두 번 다시 안 볼 것처럼 저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 이걸 우리 살아온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키지 않아도 장유유서라는 것도 지키는 겁니다.
상대방이건 이쪽이건 그거 무시하면 인간 취급을 안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준석은 자기가 땀 흘려서 일하지 않은 그런 표상이다. 다들 그렇게 보고 있는데 마치 아주 큰 정치인인 것처럼 이렇게 와서 역할극을 하고 이러니까 국민들이 정말 우라통이 터지는 이제 그런 사람인 것이죠. 뭐 국민의힘도 도리는 없다고 하겠지만 이런 인물, 그러니까 그 부모가 먹여 살려서 돈으로 떠받쳐서 본인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항상 단상에 이렇게 자리가 마련이 돼서 걸핏하면 나와서 지가 옳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람이 말을 하면 전국에, 다른 사람이 전국에 자기 목소리를 내보내려면 돈을 엄청나게 들여서 광고라도 해야 되는데 이 사람께 그냥 나갑니다. 이럴 때 국민은 분노하는 겁니다. 이게 부조리다. 이게 부패다. 그렇게 분노하는 것이죠. 나이가 40이 안 된 사람이 나오면 구태를 벗을 것이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차근차근 노력을 해서, 그리고 자기가 성취한 게 있고 이런 사람 같으면 그런 사람이 그 자리에 갔다. 그러면 또 혹시 모르죠. 청년들에게 나도 저렇게 할 수 있다. 이런 희망을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준석은 그게 아닙니다. 이준석이 되려면 일단 이준석 아버지가 내 아버지여야 하고, 그리고 이준석의 삼촌인 유승민이 내 삼촌이어야 합니다. 이 기본 조건이 안 되면 세상 없어도 이준석 자리에 못 가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모든 청년은 이준석 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꿈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에서 이준석을 앞에 내세웠기 때문에 여러분은 평생 그 자리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그게 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이준석이 없었으면 여러분 중에 누군가는 그 자리에 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준석이 그 자리에 감으로 해서, 그리고 그의 패거리들이 그 밑을 바치고 있음으로 해서 청년 여러분은 그 기회는 없습니다. 방법은 저런 이준석 군단이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저 잘못된 구조를 깨뜨리는 것밖에, 그것을 깨뜨려야 지금 당원으로 있는 혹은 정치하겠다고 하는 젊은이들이 나중에 자기의 능력을 발휘해서 그 자리에 갈 수 있습니다. 이준석 패거리, 유승민 씨가 끌고 다니는 저 자기들이 키워놓은 청년 정치학교인지 하는 이 특수계급, 얘들이 그 보수 정치계에서 댐 역할을 하는 겁니다. 벽 역할을 하고. 그래서 보수는 그런 자들이 있는 한 젊어지지 않습니다. 새로운 피는 없다. 차라리 국민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일반 국민은 국민의 힘이 아니고 밖에 있는 일반 청년에게는 자기 앞길을 자기가 개척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은 결국 국민의힘이 저 상태로 아주 보기 싫게 젊은이가 와서 노련한 정치인 노릇을 하는 저 상태로 망해버리면 밖에서 새로운 젊은 정당 혹은 젊건 늙건 상관없이 새로운 능력 있는 정당이 자라날 수도 있겠다.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그런 평가를 합니다. 게다가 이렇게 허황된 소리나 하고 립 서비스나 하는 자가 당대표라고 나와서 특검 촉구하면 민주당에서 듣겠습니까?
송영길 대표하고 같이 만나고 같이 어울리면서 얼마나 재롱을 부렸을지.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래도 되는 겁니까? 당 대표를 변변찮은 사람을 뽑아놓고 당에 필요한 필수 기구도 안 만들고 그리고 나와서 한다는 소리가 아주 상관없는, 결국 자기네들이 자폭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이야기나 하고 그러는데 괜찮은 모양이죠. 이준석 대표는 이제 언론 방송에 나오지 않는 것이 국민의힘이 좀 더 연명하는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